부동산 무료 세미나 2023년 1월 14일 노년역 인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니 포트폴리오를 쌓아드릴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금리 쇼크에 따른 부동산 시장 파장과 더불어 해결책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수원 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30대입니다. 2년여 전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만 해도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냉랭해진 부동산 시장과 급격한 금리 인상 탓에 프리미엄은커녕 빚더미에 앉을 처지에 놓였어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했던 이자보다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더 갚아야 합니다. 이대로 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미친 금리 제자리를 찾긴 할까요? 요즘 고금리 쇼크로 인해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물론이고요. 이 영끌족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요, 이윤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도대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된 걸까요? 네. 자, 2022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 미국은 4.5%로 기준금리의 차이는 1.2%가 납니다. 자, 올해 이제 2022년 1월만 하더라도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1.25%로 이 미국의 0.25%보다도 오히려 1% 정도가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3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는 0.5%를 시작으로 6월에는 1.75%로 한국과 같아졌고요. 급기야 7월에는 2.5%로 한국의 2.25%보다 앞서면서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이제 미국 연준은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등을 통해서 현재 기준금리는 4.5%에 이르렀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미국은 4.25% 그리고 한국은 2%를 인상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의 영향을 꼽을 수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동안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의 목적은 바로 시중의 화폐 유통량을 줄이는 것인데요.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덜 빌리게 하고 또 대신 은행에 돈을 맡기게 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 자, 문제는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또 국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 부동산을 구입한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든 부담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즉 이제 그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서 공급이 많아지고요. 또 이자 부담 때문에 이제 매입하려는 사람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가 작아지게 될 거고. 자, 부동산 가격은요, 이런 공급 확대와 이 수요 축소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현재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대출 금리가 최대 8%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매도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실수요층은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 5년간 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시중에 풀린 부동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 이 작년과 재작년에 가격이 가장 이제 정점을 찍고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기는 하는데 현실은
이 대출과 종부세 때문에 팔 사람은 늘어나지만 낮은 가격에 팔고 싶지는 않은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살 사람은 사고 싶지 않은 거고, 그야말로 거래 절벽의 현상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아마도 사연의 주인공 같은 영끌족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버티고 싶어도 이자 부담이 커서 안 되겠고 또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현실이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영끌족. 자, 최근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 중저가 단지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영끌족의 주택 매도가 늘고 매수는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이제 서울 집합 건물 매도인 중 이 30세 이하 비중은요, 지난 3월 13%를 기록한 뒤에 지난 7월에는 약 16% 비중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소위 영끌족의 경우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되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추가 금리 그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제 금리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둔화되고 안정이 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도 다소 이제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정점으로 보이고 중반 이후 혹은 내후년 이후에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내년 중반 이후 하락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의 역습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억누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더 두려운 상황인데요. 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윤환 대표님, 현재 시기에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부동산 영끌 투자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영끌 투자자의 버티기 전략, 이게 이제 필요할 텐데, 이 작년이나 재작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이 전세를 끼거나 대출로 이제 집을 산 영끌종 투자자들 중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소위 버티기를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만일 집이 없다면 전세라든가 월세를 주고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투자한 내 집에 거주하는 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비용이 절약되는 측면도 있고요. 내 집에 또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 거주한다. 그러면 이제 거주 만족도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거주하면서 생기는 거주의 가치를 이제 크게 키워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의 이제 고금리 기조가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내년 하반기 이후면 진정이 되기 때문에 소비를 다소 줄이더라도 월급 내에서 이자 부담이 가능하다면 버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에 이끌린 투매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반대로 이 과도하게 전세를 껴서 갭세를 했거나 과도하게 빚을 내서 월 수입으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경우라면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럼 저처럼 무주택자인 경우에 집값이 많이 하락한 지금 내 집 마련에 도전해봐도 될까요? 네, 자, 집을 또 살 시기를 이 기회가 좋은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쵸.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을 살 시기를 고민하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때를 노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가격을 커버할 만한 소득이 있고 대출을 끼고도 이제 집을 살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래량 회복은 만일 이제 내가 구입하려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1000가구예요. 1000가구인데 지금처럼 거래량 절벽인 상황에서 1년 거래량이 약 10가구도 안 되는 그런 그 거래량에서 한 20가구 이상으로 이제 늘어났어요. 즉 한 1% 안 됐던 거래량이 그
그 배인 2%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매입하는 시기를 삼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만일 어느 아파트 가격이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약 한 30%는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고 또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집을 사는 시기는 아니다. 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진정이 되고 또 이제 거래가 이제 집값이 한 30% 이제 빠진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저점이다. 그때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주택자는 어떨까요?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문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똘똘한 한 채만 남겨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정상화 기조로 계속 가고 있어요. 현 정부 최근 이제 11월 14일 대책으로 해서요. 이제 서울이라든지 하남, 광명, 과천, 성남의 이제 수정구라든지 분당구를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아직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 5월 9일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까지 매도를 해야지만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또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 남아있는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다주택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종부세에 대한 조정도 계속해서 좀 잇따르고 있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두 채 정도를 이렇게 줄이는 게 맞다고 보이고 또 두 채에 가신 분들은 한 채로 줄이는 게 맞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떤 이유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역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보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한 채는 내가 거주용이고 한때는 투자용인데 좋은 지역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 재건축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팔고 나면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동산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이 라면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라면이요? 라면. 이게 뭐냐면 이제 사고 파는 걸 잘못했을 때, 즉 시기를 잘못 판단했을 때 그런 거죠. 이제 그때 팔지 말았었더라면 하고 이제 그러면요. 후회를 하게 예. 된다면 이미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주택이 정상이긴 하겠지만은 2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중하게 매도를 좀 고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급격한 금리 인상 뒤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통설이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쭉 이렇게 오른다면 경기 침체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질 텐데, 자, 금리 인상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제발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상 단도직입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아마 최대 이제 3.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년 한 1월에서 2월 정도 현 3.25%에서 3.5%까지 올릴 것 같고요. 만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초반대까지 간다고 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한 1.5% 정도로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 무작정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라는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내년에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좀 안정기로 좀 돌아선다. 좀 오름세가 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좀 낮아진다. 즉 금리를 오는 데 있어서는 좀 굳이 안 올려도 될 수 있는 환경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무조건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한국 금리를 따라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한 차례 정도 올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한국의 이제 기준 금리는
오름세를 멈추고 서서히 안정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금리 안정기가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서울의 주택 가격도 안정권에 들어설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빨리 좀 안정권에 들어서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오를 거는 그래도 계속 오를 거고 오르지 않을 것은 계속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로 봐서 계속 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양극화인데 이 미국 뉴욕의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가요 3.3제곱미터당 5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높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3억이에요. 최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는 평당 금액이. 일본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뭐 한 대략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자, 각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이 7만 5천 불이고요. 이 영국이 4만 5천 불, 그리고 일본이 3만 5천 불, 그리고 한국이 지금 한 3만 3천 불 되는데 이거를 감안했을 때 한국의 정말 최고급 아파트 시세가 3.3제곱미터당 2억이 넘을 것이라고 감히 예측은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지역에 국한되겠지만 그 좋은 지역이라 접근성이 좋은 것 플러스 그 지역과 가까이 있는 곳마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 좋은 지역이 어디냐 궁금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시세는 딱 두 가지 지역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바로 강남 그리고 강변이다. 아마 지금 강남 불패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는 강변 불패까지 해서요. 강남 불패, 강변 불패 두 키워드가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강남과 또 강변에서 얼마나 가깝고 머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라든지 이 빌라의 주택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시키고 있고요. 비록 빌라라고 하더라도요. 또 서울시에서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같은 재개발 사업 지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인기 있는 지역은 떨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이 세 개의 수도권과 가격을 비교했을 땐 오를 일이 남았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죠. 맞는 고견인 것 같습니다.